안녕하세요. 수학 속에 숨어있는 재미를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정의로운 사람, 때로는 슈퍼맨처럼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답이 있는데요. 바로 뽀로로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이 만화 속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그만큼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속에 숨어있는 즐거운 수학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수다 가족 여러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잡으러 옆에 잡으러 3번에 58, 네. 77, 네. 56. 네. 놀이에 본 책 중에서 적용해 본 거예요. 디지털 작업 자체가 결국은 수와 맞닥뜨려야 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그 취학 아동들 역시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죠. 그럼요. 아이들 정말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죠. 네. 미취학 어린이들은 보통 오, 와, 어서 와, 내가 준비했어. 뭐 이런 것들 좋아한다면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겨울왕국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랬죠. 엘사 따라하기 학교에서도 엄청 심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김희지 선생님이 약간 그 엘사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느낌이 빡 오지 않나요? 겨울왕국은 아니고 수학왕국의 엘사. 또 풀고 더 풀고 수학 공부 많이 해. 되게 어울릴 것 같아. 뿌듯하네요. 그러면 오늘 네. 그 파인드매스 네. 엘사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생긴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건가요? 그러기를 바라시겠지만, 예. 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 바로 애니메이션 제작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야. 애니메이션 제작 속에 숨어있는 즐거운 수학 이야기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파인드 매스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이란 만화나 인형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촬영한 영화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해외 기술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애니메이션 산업. 최근엔 우리나라의 애니메이터들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많이 진출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작 애니메이션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애니메이터를 만나봅니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림만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애니메이션을 만들 캐릭터를 스케치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3D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색을 입히는 모델링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그 애니메이터 분들이 동작을 만들 수 있게 편하게 해주는 이제 리깅 작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리깅된 작업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동작을 만든 다음에 렌더링해서 최종 합성을 하는 합성 단계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첫 단계, 바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갈 인물들의 특징을 극대화시켜 캐릭터를 스케치합니다. 첫 단계이지만 캐릭터 스케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스케치된 캐릭터를 이제 3D로 구현할 차례. 이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모델링 작업에 수학 원리가 숨어 있다고요? 리깅 전까지 하는 그 하나의 그 형태를 만드는 건데, 점들과 점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의 면이 되는데, 이제 면도 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제 모든 게 합쳐져 갖고 이제 하나의 3D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 면을 이루는 수학의 원리를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도형도 기하학에 속하는데요.
캐릭터를 3D로 만드는 작업에 기하학은 꼭 필요한 원리인 거죠. 그 이제 모든 그 디지털 입방체는 그 잘 아시다시피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 점을 이제 행렬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식을 통해서 그 얼마든지 복잡한 그 모델링이라도 컴퓨터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점이 모여 선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일일이 숫자로 입력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행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로줄은 행, 세로줄이 열이기 때문에 행열인데요. 행열은 덧셈, 뺄셈, 곱셈의 연산을 가로, 세로, 수식으로 계산합니다.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연결할 때 필요한 값들을 행렬식을 통하여 얻는 것이죠. 행렬식을 사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캐릭터를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만들어져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캐릭터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작업을 리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도 수학 원리가 필요합니다. 3차원 값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X값, Y값, Z값, 로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관절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리깅의 수학 원리는 미분과 적분인데요. 미분은 움직일 때의 값을, 적분은 움직이지 않을 때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모든 움직임 속에 미분, 적분 값이 포함되어야 캐릭터가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프레임당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죠. 저 애니메이션 자체도 이제 여러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런 수식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디지털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1초당 24프레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1초당 24개의 그림이 그리고 24개의 미적분 계산값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영화 해운대에서 해일이 몰려오는 장면에는 1초당 30개의 미적분 계산값이 사용되었다네요. 이렇게 스케치, 모델링, 리깅 작업을 거치면 드디어 캐릭터에 색을 넣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캐릭터의 특징에 맞게 색을 칠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렌더링이 남아있다는데요. 렌더링이 뭔가요? 렌더링은 이제 저희가 그 3D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조명을 가상적인 어떤 조명을 설치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제로 저희가 TV에서 보는 어떤 그런 이미지적인 완성도를 가진 어떤 형태로 뽑아내는 이제 그런 거를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렌더링이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영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렌더링까지 마친 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짜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스케치부터 렌더링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속에 기하학, 행렬, 미적분 원리가 사용된 것이죠. 참 신기하네요. 디지털 작업 자체가 결국은 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차피 그 수와 이렇게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수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종종 만납니다. 만약에 계산값을 잘못 입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엔 정상적인 계산값을, 다른 한쪽엔 비정상적인 계산값을 집어넣었더니 움직임의 차이 보이시나요? 애니메이션은 그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술의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이제 순수 원천 기술은 결국은 수학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많은 그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새로운 방정식이나 새로운 연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논문도 쓰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학 원리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애니메이터들에게도 수학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이처럼 파인드매스는 왜 수학을 배워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직업 속의 다양한 수학 원리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수학을 위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정말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것이 저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뭐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수많은 숫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 못할 짓이네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이 수학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네. 제가 정말 만나기 싫고 언짢았던 분. 미분이라는 분이 또 나타나셨어요. 정말 피곤한데, 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다 이해하지는 못했고요. 이 정도만 하고 끝이 났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배경에 깔린 뭐 기하학이라든지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그 애니메이션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회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의 행렬에서 1차 변환이라는 곳에서 배웠었어요. 지금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지만. 배웠었어요? 예. 배웠습니다. 전혀 기억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이걸 원점이라고 한다면 회전한다. 45도를 회전한 다음에 회전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세타에다 45도를 하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요 각도만큼. 그 세타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이제 회전 변환이고, 뭐 닮은 변환에서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 뭐 평행 이동할 수 있고, 변환의 어떤 특별한 변환들, 뭐 아래쪽은 가만히 있고 위쪽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변환들이라든지 이런 변환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운 행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네. 아니, 이제는 이제 수학을 못하면은 예술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 애니를 만들려면 제가 수학을 잘하는 애니?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하든 간에 이 수학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 예술과 수학에 만난 게 그 애니메이션인 거고, 거기 컴퓨터공학 출신들이 이걸 하게 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공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습니다. 수학이 인간 생활에게 편하게 만들어지게 된 게 뭐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공학의 뒷부분에는 수학이 있고, 설계자는 수학적으로 설계하고 실행자는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수학과 애니메이션은 정말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제 에러가 났을 경우에요. 캐릭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 측정값의 알고리즘을 입력을 하면 손쉽게 복구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그분, 미분, 적분을 배울 때 써먹지도 않을 것을 왜 배우냐고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애니메이션에서 미분과 적분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함수 이렇게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선의 그 순간 변화율이 미분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은 멈춰있는 장면들이 순간들이 막 연결이 돼서 하나의 흐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적분의 쓰임새도 큽니다. 적분이라는 건 일정한 구간에서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와 구간이 만드는 덩어리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2D를 3D로 입체화시키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적분을 기초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진짜 얘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 그 애니메이션 볼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재미있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머리 아프면서 시사 프로그램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제작하실 때? 그분들이 사실은 털 많은 동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털 하나하나가 객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움직이는 예를 털은 들어서 없잖아요. 뭐 사람 머리카락 같은 거가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객체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 움직임이 뭐 바람에 불어서 머리가 움직인다. 뭐 이러면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사자 나오고 뭐 고릴라 나오고 뭐 이러면 우와 그럼 사자가 뛰기 시작하면 정말 이 엄청난 그래프가 이게 다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체역학이라든지 미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그 움직임을 접선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에서 그 사람 나올 때요. 유독 그 머리 없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몇 가닥 없는 분들이 왜 자주 나오나 했더니. 그래서 옛날 만화하고 요새 만화나 혹은 옛날 CG하고 요새 CG를 좀 비교를 해보면 요즘 이제 컴퓨터의 발달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실제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요. 요즘은 정말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 눈썹 하나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 말고도 애니메이션 제작자 말고 또 다른 직업들을 저희가 또 찾아볼 수 있나요? 3D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 영역에 쓰이고 있는데요. 네. 모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치과에서 이거 안 떠도 되고요. 조감도도 마찬가지인 게 과거에는 그 수없이 많은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아니면 사진을 그리든지 그걸 3D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요리도 해보고 잠도 자보고 하는 거를 가상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옷 같은 경우도 입어보지 않고 나를 집어넣어 놓으면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옷이 뭔지를 이렇게 가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3D 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네. 특히나 이 3D 그래픽이 발전한 게 영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없이 많은 그 조연자들이 출연을 한다든지 엑스트라들이 출연을 해서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들었던 것들을 3D로 해놓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더 실감이 나고요. 그쵸. 역사를 조명할 때도 없었던 그 조형물들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 날리는 거, 그 당시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우리는 현실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영화 중에서도 뭐 아바타라던가. 그렇죠. 저는 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그 어떤 부족을 찾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3D 기술을 이용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킹콩 같은 것도 이 3D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배우들이 몸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네. 다 연기를 해가지고 표현한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센서를 붙여가지고 연기를 하면 마치 그 장동건이 연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기술이 발전해도 이것까지는 안 되나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냥 멋진 예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예술 안쪽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수학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쪽 분야에 뭔가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이래서 내가 수학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업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파인드 매스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